서울 외곽. 흐릿한 회색빛 하늘 아래로 부슬비가 흩날리는 어느 늦은 오후. 빗물이 고인 주유소 앞에 작은 웅덩이 한가운데 낡은 갈색 지갑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거기에 두고 간 것처럼 그곳에 막 택시를 세운 이는 강현수였다. 30 중반, 딱히 두드러질 것도 없는 평범한 택시기사. 세차도 제대로 되지 않으던 낡은 차량에서 내리던 그의 어깨 위로 빗방울이 차가운 온기를 새우며 들게 했다. 그는 평소처럼 바퀴 상태를 확인하던 중 물웅덩이 옆에 떨어진 지갑을 보고 고개를 갸웃하며 중얼거렸다. 또 누가 떨어뜨렸나 보네. 현수는 자주 이런 걸 주웠다. 휴대폰, 카드 지갑, 심지어는 유모차까지. 하지만 한 번도 주인을 속이거나 남의 물건을 탐한 적이 없었다. 그에게 있어 남의 것은 그저 남의 것일 뿐. 가져봤자 맘만 불편하지라는 말이 아버지가 늘 하던 말이었다. 지갑을 열어본 그는 잠시 멈칫했다. 고액권 몇 장과 함께 신용카드, 명함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문도현 TMI 그룹 대표이사. 낯익은 회사 이름. 자신이 일하는 하청업체의 모회사였다. 뒷면에는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집이라기엔 허름하고 방이라기엔 너무 좁은 수원시 외곽의 반지하 단칸방. 그곳엔 그를 기다리는 존재가 하나 있었다. 딸 강민서, 11살. 이미 해가 저문 복도 끝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고 손엔 학교에서 쓰던 낡은 빗자루가 들려 있었다. 아버지를 보자마자 눈이 반짝였다. 아빠, 오늘 손님 많았어요. 돈 좀 벌었어요. 현수는 빙긋 웃으며 대답했다. 손님은 없고 지갑 하나 주었다. 민서는 눈썹을 치켜쓰며 묻는다. 전화번호 있어요. 고개를 끄덕이자 민서는 쪼르르 들어가서 아버지의 낡은 피처폰을 꺼내 들고 능숙하게 번호를 눌렀다. 현수는 그 작은 손을 바라보며 마음 한편이 뭉클해졌다. 이런 어려운 삶 속에서도 민서만은 항상 밝고 빠릿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무도 받지 않았다. 네 번째 벨소리가 울릴 때쯤 반대편에서 급한 숨결 섞인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뭐 누구시죠? 저 택시기사입니다. 오늘 주유소 앞에서 지갑을 넣지 않아 세치 오리나이다. 잠시 침묵, 그리고 조심스러운 대답. 근처에 있는 하늘 다방에서 뵙죠. 8시쯤. 그 시각, 빗줄기는 조금 잦아들고 있었지만 도로 위는 여전히 반짝반짝 젖어 있었다. 현수는 약속된 시간보다 조금 일찍 다방에 도착해 구석진 자리에 앉아 기다렸다. 15분, 30분, 1시간이 흘러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결국 그는 다방 주인에게 지갑과 자신의 전화번호를 건네고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밖으로 나왔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이미 잠든 민서를 보고 미소 지었다. 이불은 허술하게 덮여 있었고 작은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현수는 딸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쓸어내리며 속으로 말했다. 그냥 누군가 잊고 간 물건을 찾아준 것뿐이야. 그게 다야? 하지만 그는 몰랐다. 그날 저녁 다방의 문을 조용히 밀고 들어온 사람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그것이 그의 삶에 어떤 물결을 일으키게 될지. 다음날 아침 겨우 눈을 뜬 현수가 문을 열자 누군가 문 앞에 서 있었다. 말끔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고요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강현수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 누구시죠? 문도현 대표님께서 감사 인사를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남자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두툼한 봉투를 꺼내 내밀었다. 현수는 당황했다. 저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저 주운 걸 돌려드린 것 뿐입니다. 그는 봉투를 거절하며 다시 남자의 손에 쥐어주려 했다. 상대는 말없이 봉투를 받았지만 시선을 방 안쪽으로 돌렸다. 세면도구와 전기밥솥이 뒤엉킨 그 방 한켠에 민서가 잠든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다. 낡은 커튼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그 모습을 더욱 초라하게 만들었다. 남자는 미소 지으며 짧게 말했다. 곧 다시 뵐 겁니다.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서는 그의 뒷모습은 어디서 본 듯한 낯익은 실루엣 같았다. 마치 영화 속 장면처럼 한마디가 현수의 마음속에 낙인처럼 남았다. 그날 하루, 현수는 평소처럼 택시를 몰았다. 통근길 손님, 병원 가는 노인, 대학 시험을 마치고 돌아가는 학생. 그는 언제나처럼 조용히 친절하게 운전했다.
하지만 머릿속 한편에서는 계속해서 아침에 그 방문이 떠올랐다. 저녁. 민서는 아버지가 돌아오자 달려나오며 소리쳤다. 아빠, 나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렸다. 택시 타고 있는 아빠랑 내가 나왔어. 현수는 딸아이의 말에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복잡한 감정이 깔려 있었다. 마음속에 한 가지 문장이 계속해서 맴돌았다. 너 혹시 무언가 더 큰 일이 시작되고 있는 걸까? 그날 밤 민서가 잠든 뒤 그는 조용히 차를 닦았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헤드라이트부터 창문까지 마치 무언가를 정화하듯. 그리고 다음 날 뭔가 이상한 점이 느껴졌다. 자동차의 엔진 오일이 교체되어 있었고 사이드 미러에는 작은 쪽지가 붙어 있었다. 차가 오래됐다고 소홀히 하지 마세요. 그게 당신을 보여주니까요. 서툰 필체의 쪽지 한 장. 이름도 날짜도 없지만 누군가의 눈이 자신을 보고 있다는 기묘한 확신이 생겼다. 도대체 누가? 왜? 답이 없었다. 대신 떠오른 얼굴은 단 하나. 며칠 전 다방에 나타나지 않았던 그 문도연이라는 이름뿐. 그날 밤 현수는 민서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다만 잠든 딸의 머리맡에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놓고 혼잣말처럼 말했다. 이 세상에는 말은 안 해도 저에게 더 가만히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단다. 내 엄마처럼. 민서는 꿈속에서도 살며시 미소를 지었고 현수는 처음으로 이 낡은 방 안에서 누군가에게 선택받았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과 희망이 함께 피어오름을 느꼈다. 며칠 후 강현수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성진운수 본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그저 배차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존 계약직 운전기사 중 일부를 정식 채용으로 전환하고 운행 구역을 새로 배정한다는 공지였다. 그렇게 현수는 본사 소속 택시로 옮겨지게 되었고 그가 배정받은 차량은 누구나 꺼리는 3번 차량이었다. 아, 저 차요? 다들 타다가 문제 생겨서 나간 거예요. 누군가가 옆에서 쓱 말했다. 청소도 덜 된 듯한 낡은 택시. 거울은 뿌옇고 의자 시트는 해저어져 있었다. 그러나 현수는 별말 없이 차량 상태를 하나하나 점검하며 중얼거렸다. 차가 낡았다고 내가 소홀해질 순 없지. 그가 처음 맡은 손님은 지병을 앓는 어르신이었다. 병원으로 향하는 길, 조심스럽게 차량을 몰고 손님의 무릎 밑에 쿠션까지 넣어드렸다. 병원 앞에서 요금을 계산하려다 동전이 없다는 어르신의 말에 그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오늘은 제가 덕을 본 날 같으니까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그는 정비를 위해 다시 회사로 돌아왔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그가 닦아둔 차량의 유리창은 이미 말끔하게 닦여 있었고 엔진 오일도 교체돼 있었다. 심지어 바퀴 공기압까지 맞춰져 있었다. 누가 한 일인지 기록은 없었다. 주차장 한편 석양빛의 실루엣만 보이던 작은 체구의 노인이 현수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한참 동안 말없이 그를 지켜보다 고개를 살짝 끄덕이고 천천히 등을 돌려 사라졌다. 엉뒤에 런던에 다음 날 그 노인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같은 자리, 같은 찻잔, 같은 시선. 차가 낡았다고 게으르면 안 돼. 그건 네 얼굴이야. 노인의 말은 짧았지만 마음에 쿡 박혔다. 게임 못하들 현수는 그에게 인사를 드리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예전에도 이 일 하셨나요? 노인은 그냥 웃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한다. 나도 한때 이 자리에서 너처럼 출발했지. 내 이름은 이승목이야. 그리고 네가 그 지갑을 준 이후부터 나는 너를 보고 있었다. 현수는 그 말에 숨이 턱 막혔다. 아직 아무도 말하지 않았던 사건을 노인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 누가 말해준 걸까? 아니면 그도 지켜보는 사람들 중 하나였던 걸까? 며칠 뒤 그의 택시에 이상한 쪽지가 다시 등장했다. 이번엔 백미러에 조심스럽게 꽂혀 있었다. 우리는 지켜보고 있다. 잊지 마라. 네가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너를 증명한다. 서늘한 문장. 그러나 익숙한 필체. 현수는 처음으로 지금 자신이 단순한 운전기사가 아니라 누군가의 실험 첨대 위에 서 있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누군가 그를 시험하고 누군가는 응원하고 또 누군가는 질투하고 있었다. 그는 민서를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길 스스로에게 중얼거렸다. 내가 바라는 건 자리가 아니야. 그냥
떳떳하게 살고 싶을 뿐인데 그때부터 강현수의 택시는 도로 위에 또 다른 시험장이 되어가고 있었다. 사람은 말을 안 해내도 눈빛으로 다 안다. 그날은 유난히 구름이 짙고 바람이 매서웠다. 강현수가 회사 주차장에 도착하자 어딘가 모르게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다. 동료 운전사들의 인사도 어색했고 몇몇은 눈을 피하기까지 했다. 심지어 사소한 일에도 누군가 일부러 그의 차량 앞에 차를 주차해 길을 막는 일이 벌어졌다. 형, 그 차 원래 내가 쓰던 건데 잘 좀 굴려요. 무심한 말 한마디에 웃으며 넘겼지만 그 말 속에 감춰진 질투와 경계는 너무도 뚜렷했다. 게다가 이상한 일이 계속되었다. 하루는 분명히 잘 정리해둔 차량, 아니 누군가 손댄 흔적으로 어질러져 있었고 백미러 아래엔 한 장의 메모지가 놓여 있었다. 너무 착한 건 때로 불편해. 서툰 글씨체. 그러나 명확한 의도. 현수는 문득 생각났다. 며칠 전 회사의 운행일지 서버가 다운되었고 그 사이 기록이 일부 사라졌다는 이야기가 돌았던 일.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혹시 자신을 둘러싼 누군가가 그 일을 의도적으로 꾸미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다. 그날 저녁 민서가 잠든 후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던 현수는 뒤늦게 생각났다. 며칠 전 정비실 옆에서 수상한 통화를 하던 누군가의 말. 이번 주말이면 끝나. 위에선 그냥 교체만 하면 된다고 하니까.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지금은 달랐다. 또 무언가가 조용히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자신은 단지 그 물결 속에 떠밀려가는 존재일 뿐이었다. 그가 믿었던 몇몇 동료들마저 이제는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강 기사, 요즘 왜 이렇게 이슈가 많아? 회사에서 너무 띄워주는 거 아냐? 이상하잖아. 그때 조용히 다가온 한 사람이 있었다. 윤다혜, 배차실의 담당자이자 조용히 모두의 동선을 꿰고 있는 여성이었다. 말수가 적지만 항상 현장을 예리하게 관찰하던 그녀는 식사 시간 끝자락 혼자 있는 현수를 찾아왔다. 강 기사님, 조심하세요. 현수가 고개를 들었다. 뭘 조심하라는 거죠? 다혜는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뭔가를 꺼냈다. 녹음기였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누르자 그 안에서 들려온 건 바로 운행팀장과 몇몇 운전사들이 회의 중 나눈 대화였다. 걔만 없애면 깔끔해진다. 이 판 깨지기 전에 조치해야 해. 윗선도 가만히 있진 않을걸. 그 말 끝에는 웃음소리와 함께 종이 넘기는 소리까지 생생했다. 현수는 말을 잇지 못했다. 자신이 무언가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단지 정직하고 조용히 살아가려 했을 뿐인데 그것이 이 조직에서는 불편한 진실이었고 누군가에겐 제거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이 망치처럼 가슴을 내리쳤다. 다하에는 조용히 말했다. 그쪽에서 움직이기 전에 먼저 움직이셔야 해요. 혼자 싸우면 무너져요. 현수는 그녀를 바라보며 문득 누군가가 말했던 문장을 떠올렸다. 이 세상엔 말없이 돕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중 한 명이 바로 이 윤다일지도 모른다고 느꼈다. 서울 시내를 달리는 밤길. 강현수의 손은 핸들 위에서 유난히 무거웠다. 차량의 소음은 어쩐지 더 크게 느껴졌고 라디오에서는 어김없이 낡은 클래식 방송이 흘러나왔다. 그 속에서 그는 자꾸만 생각했다. 그 사람들은 왜 나를 그렇게 두려워하는 걸까? 현수가 알게 된 건 단순한 내부 괴롭힘이 아니었다. TMI 그룹의 하청 계약과 물류 배차 과정에서 불투명한 자금 흐름과 조직적인 뒷거래가 있었다는 점. 그리고 일부 기사들은 그 안에서 침묵의 대가를 받아왔다는 것이었다. 그저 지갑 하나를 주운 것뿐인데 그의 인생은 뜻밖의 검은 그림자와 마주하게 된 것이었다. 며칠 후 윤다혜는 현수에게 익명의 USB 하나를 건넸다. 이건 도연 대표 쪽에서 직접 전달된 거예요. 당신을 믿는 것 같더군요. USB 속엔 한 남자의 육성 파일이 담겨 있었다. 익숙한 목소리, 문도현. 바로 그 지갑의 주인이자 자신을 조용히 지켜보던 인물의 목소리였다. 당신 같은 사람 보기 드물죠. 그래서 우리는 실험을 했습니다. 누가 진짜로 정직할 수 있는가? 누가 끝까지 사람을 지킬 수 있는가? 그 결과 당신이 남았습니다. 그 목소리엔 따뜻함도 냉정함도 섞여 있었다. 마치 누군가의 감시와 평가를 담아낸
인공지능의 메시지처럼 기계적이면서도 진심 어린 톤이었다. 당신이 이 자료를 세상에 내놓을 수도 있고 그냥 묻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당신의 선택은 이제 당신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현수는 USB를 쥔 채로 정거장 없는 마음속 역사를 떠돌듯이 걸었다. 문득 생각났다. 예전에 민서가 물었던 말, 아빠, 어른이 되다는 건 뭐야? 그때는 웃으며 밥값은 스스로 버는 거야 라고 대답했지만 지금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진짜 어른이 된다는 건 불편한 진실 앞에서도 주저앉지 않는 것 아닐까. 그는 어느새 회사 앞 노조 게시판 앞에 서 있었다. 주변은 고요했다. 벽에는 오래된 전단지들과 낡은 요구 서류들이 테이프로 붙어 있었고 먼지가 켜켜이 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뒤편에서 누군가 조용히 다가왔다. 이승목 기사였다. 예전엔 말없이 그를 바라보던 그 노인은 이번엔 처음으로 말을 걸었다. USB에 담긴 걸 세상에 밝히는 건 생각보다 많은 걸 잃게 만들 수도 있어. 현수가 고개를 돌리자 이승목은 천천히 말을 이었다. 하지만 가끔은 한 사람의 침묵이 더 큰 폭력을 키우지. 현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 말이 진심이라는 걸 직감으로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결심했다. 민서가 잠든 새벽 조용히 방을 나선 그는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아 USB를 열고 파일을 익명 제보 포털에 올리기 시작했다. 업로드가 완료될 즈음 창밖엔 먼동이 트고 있었다. 어둠은 서서히 걷히고 차가운 공기 속에 어느새 따뜻한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제는 나 혼자가 아니야. USB 속 진실이 담긴 파일이 포털에 공개된 날 세상은 아주 조용했다. 아무 일도 없는 듯 하루가 흘러갔다. 택시는 여전히 도로 위를 달렸고 기사들은 여느 때처럼 식당에서 소주잔을 기울였다. 하지만 강현수는 그 고요함 속에 낯선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는 걸 느꼈다. 그리고 정확히 이틀 뒤 모든 것이 바뀌었다. TMI 그룹 하청비리 의혹, 내부 고발 파일로 파문, 뉴스는 첫 보도를 시작으로 연달아 쏟아졌고 강현수라는 이름은 익명의 제보자라는 타이틀로 등장했다. 그는 기자도 활동가도 아닌 그저 평범한 한 명의 택시 기사였지만 세상의 시선은 갑자기 그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회사 안은 술렁였고 문도현 대표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는 뉴스가 흘러나왔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사라질 거라 생각했지만 뜻밖에도 그는 공식 기자회견을 열어 직접 나섰다. 이번 일은 우리 내부의 부끄러운 민낯입니다. 하지만 저는 정직한 한 시민 덕분에 우리 모두가 눈을 뜰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의 발언은 의외로 담담했고 일부는 그를 비난했지만 다수는 그의 인정에 주목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회사에는 특별 감사팀이 파견되었고 수년간 쌓여온 부정계약과 리베이트 구조가 낱낱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 소식을 접한 현수는 오히려 아무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는 민서의 운동화 끈을 묶어주며 혼잣말처럼 말했다. 세상이 진짜 바뀌는 건 아주 사소한 데서부터야. 네가 내 딸인 것도 그런 기적 중 하나일지도 몰라. 그 주말 운전사들 몇 명이 조용히 그의 집 앞으로 찾아왔다. 그중엔 늘 쌀쌀맞게 굴던 김춘배 기사도 있었다. 강 기사, 나 미안했어. 사실 나도 그 안에서 고개 숙이며 살고 있었는데 네가 그렇게 하니까 내가 더 작아졌더라고. 그리고 그는 조심스럽게 두 손을 내밀었다. 우리 이제 같이 가면 안 될까? 현수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성진훈수 안에선 작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아직도 반신반의했고 누군가는 여전히 입을 다물었지만 한 명, 또 한 명씩 말없는 동조에서 조용한 연대로 돌아서기 시작했다. 윤다혜는 어느 날 회식 자리에서 현수에게 웃으며 말했다. 세상을 바꾼 게 아니라 사람을 하나씩 바꾼 거죠. 그게 더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은 오랫동안 현수의 가슴에 남았다. 겨울이 끝나갈 무렵 서울 외곽의 낡은 반지 하방에도 햇살이 조금 더 오래 머물기 시작했다. 강현수는 여전히 택시를 몬다. 특별한 직책도 없고 누군가의 칭찬을 기대하지도 않는다. 그는 그저 택시에 올라타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고 조용히 하루를 살아갈 뿐이다.
하지만 분명한 게 하나 있다.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다. TMI 그룹은 일부 임원이 교체되었고 하청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감시 기구를 만들었다. 언론은 그를 영웅이라 불렀지만 그는 인터뷰 하나도 받지 않았다. 전 그저 지갑 하나 주었을 뿐이에요. 그의 대답은 항상 같았다. 윤다혜는 회사 내부 감사팀으로 자리를 옮겼다. 여전히 말수는 적지만 그녀의 눈빛은 예전보다 훨씬 따뜻하고 단단해졌다. 이승목 기사는 조용히 은퇴했고 마지막 날 택시 조수석에 작은 쪽지 하나를 남겼다. 정직은 느리지만 절대 지지 않는다. 그 말은 현수에게 하나의 이정표처럼 남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민서. 그날 이후 민서는 학교 발표 수업 시간에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아빠를 이야기했다. 우리 아빠는 남들이 보지 않아도 좋은 일을 해요. 그래서 난 나중에 나도 그런 어른이 되고 싶어요. 선생님은 그 발표를 듣고 잠시 말을 잇지 못했고 반 아이들은 조용히 박수를 보냈다. 그 박수 속에서 민서는 작게 웃었다. 며칠 후 현수는 처음으로 대형 택시 시험을 신청했다. 장애인과 고령자를 태울 수 있는 복지형 차량 면허였다. 그는 말했다. 이제는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니까 누군가를 더 편하게 태우려면 더 배워야죠. 그날 민서가 말했다. 아빠, 우리 다음에 가족 여행 가자. 예전에 못 갔던 바다로. 현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그때는 내가 기사 말고 손님 할게. 어느 봄날 그는 민서와 함께 바닷가를 찾았다. 바람은 부드러웠고 파도는 잔잔했다. 해변을 걷던 민서가 물었다. 아빠, 세상이 진짜 바뀐 걸까? 현수는 잠시 생각하다 이렇게 답했다. 아니, 세상이 바뀐 게 아니라 사람들이 조금씩 용기를 내는 거지. 그게 모이면 어느 날 봄처럼 바뀌는 거야. 민서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두 사람은 봄빛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한 사람의 정직함과 용기가 어떻게 세상을 조금씩 바꾸어 나갈 수 있는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강현수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내는 평범한 아버지이자 운전기사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평범함 속에서 진짜 용기가 피어났고 그 용기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작은 파장을 일으켰죠. 침묵했던 이들이 하나둘 목소리를 내고 거대한 조직조차 그 파도에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조용한 혁명이고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만들 수 있는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뜻한 울림을 남겼다면 지금 이 순간을 함께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댓글은 작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있다면 더 깊고 흥미로운 강현수 이야기 시즌2로 돌아오겠습니다. 민서와 현수가 걸어갈 새로운 봄의 길, 그리고 또 다른 선택과 시련 속에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우리 함께 기다려봐요. 기다려봐요. 지금 바로 아래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꼭 잊지 마세요.